과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국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기는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거다.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 얘기겠지. 뭐 한 번이 유사하다는 얘기 있겠지만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리면은 계속 몇 차례 내년까지 쭉 내려갈 거고, 변동금리 많이 빌린다고 하셨지만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낮출 거고, 그럼 딱 집 사기 좋은 때 아니냐? 지금 빚내서 집 사기 좋은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빚내서 영향. 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저희가 집값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긴 한데 네.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자산 시장의 패턴이 유사하게 바뀔 수 있다. 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요. 집값이 빠질 때 주택담보대출이 7%대에서 3%대로 하락해요. 오. 금리가 인하됐는데 집값이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의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일으켜서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아무리 금리를 낮춰줘도 아하. 수요가 증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도 금리에 이제 반영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금리를 왜 낮출까요?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뭐 실업자 수 증가하고, 요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실업자 수 증가하면 주식시장이 올라요. 실업자 수 증가하면 경기가 식어서 금리 인하한다고? 네. 아. 근데 만약 실업자 수가 더 증가하고 경기가 위축된다면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도? 내려도 좀 반응 안 하겠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금리의 인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왜 금리를 내리는가를 네. 보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또 또 한 가지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2019년 이후로 자산 시장과 금리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금리를 내려서 자산 시장이 폭등했고, 맞아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 시장이 네. 내려온 것처럼 마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근데 그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금리와 인하와 상승이 아니고요. 금리의 인하 폭과 상승 폭이 컸기 때문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내렸거든요. 금리를.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상승폭이 가팔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커진 거예요. 근데 향후에 과거처럼 그렇게 금리를 크게 낮추거나 네. 크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거시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자산 시장에 미치는 강도, 네. 즉 상관관계가 낮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폭이 크지 않는다면. 진폭.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금리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상관관계가 컸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지. 그거는 방향성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진폭이 컸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껏해야 뭐 0.05% 포인트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선수들은 이게 기대감이 있을 때 금리 인하한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또 자산 시장에 모여들 때 팔고 떠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네. 그럼 자산 시장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네. 선반영됐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이게 왜냐면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매크로, 즉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 네. 금리 이런 관심이 컸어요. 맞아요. 그 전에는요 별로 관심 없었다고요. 왜요?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었는데 왜 금리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이름까지 사람이 외워요. 심지어 위원들 이름도 외워요. FOMC 그 발표를 생중계 보신 분도 있고 막. 과거엔 그러지 않았다. 네. 제가 증권사에 애널리스트로 오래 일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요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변동요인이 아니었거든. 그것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지금에 와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변동폭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아니고. 폭을 봐야 된다. 그래서 변동폭이 적어지면 영향력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너무 과장돼 있다.
조금 바뀔 건데 네. 마치 옛날처럼 크게 바꿀 거라는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자산 시장을 크게 출렁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거죠. 아 위험하다. 네. 이거 폭에 대한 얘기는 네 저도 지금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냥 일반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기니까 지금 자산 시장이 올라갈 거야, 출렁일 거야. 지금 다들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그게 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이 크지 그쵸. 않을까 합니까? 그래서 항상 더 이게 빠질 수 있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네. 흥미로운 지점인데 네.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한국은행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럽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눈치 안 보고 미국 눈치 안 보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아니 그냥 동결만 하지 말고 좀 이 정도에서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여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습니까? 전 우리나라가 속도가 빠르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일단 미국과 비교해서 뭐 기준금리 차가 훨씬 네. 낮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릴 수 있는 폭이 적은 거예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5% 이상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폭이 큰 거죠. 근데 우리는 네. 3%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릴 수 있는 폭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하. 근데 그동안 그래서 한국의 통화 정책이 잘못 네. 설계됐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오를 때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제가 평가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력을 줄여왔다. 그건 또 정부의 입김일 수도 있어요. 정부가 금리 뭐 이렇게 못 압박을 올리게. 못 올리게 했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통화 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가 트랩에 지금 빠져 있다. 어. 통화 정책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아예 쓰지 않고 있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경제 정책 자체를 하나는 못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 결국 힘든 거는 우리 서민들 아닙니까? 중산층 서민들. 그렇죠. 이렇게 자영업자들. 되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지금 연체율 증가했고 폐업자 수가 지금 예. 100만 명을 돌파하게 한다는 얘기가 막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91만 명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용자 중에서 20% 이상이 자영업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거기에서 위축되면 실업자도 증가할 테고 네. 우리나라 GDP에서 내수 경제가 차지하는 게 50% 이상이에요. 내수 소비가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수출 경제야 수출만 잘 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탱할 수 있는 건 사실 내수 소비가 중요했다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를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수에서 혁신이 일어나요. 내수에서 혁신이라. 무슨 얘기냐면 네. 이렇게 새로 신생하는 기업들이 외국 가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바로 신생 기업들이 한국에서 테스트하고 네. 한국에서 그 기술이나 사업을 해보고 아 이거 되겠다 싶으면 외국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수 시장은요 일종의 기업들을 좋은 기업들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내수 경제가 무너지면요 어떤 좋은 수출 기업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이 최근 2, 30년간 네. 계속 경기가 안 좋고 잃어버린 2, 30년으로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계속 성장해 왔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기업들 중에서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유니클로예요. 아 유니클로 예. 유니클로가 엄청난 글로벌 회사가 예. 됐다고요. 근데 유니클로가 왜 그렇게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느냐? 내수 시장이 안정적으로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내수에서 계속 옷 사주고 양복점이었다고요. 유니클로가. 그래요. 그런데 내수가 계속 안정적으로 받쳐주니까 그런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일본의 내수 시장이 좋았냐면 가게가요. 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쓸 돈이 있었군요. 그렇죠. 단가의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세들이 계속 소비를 지탱해 줬습니다. 사실은 어떤 나라고요. 부동산 예. 가격이 20년 빠지면요. 어떤 나라고 다 망해요. 그렇죠. 자산이 그렇게 무너지면은 일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이유는 안정적인 내수 소비에 있었고 가게가 빚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그 변곡점에서 네.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가게가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주고 있어요. 영끌하고 있으니까 영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향후로 그게 대출 금리가 낮든 어쨌든 네. 대부분 빚 갚는데 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쓸 돈이 없죠. 그럼 쓸 돈이 없었는데 네. 내수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네. 그럼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살아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또 좋은 수출 기업도 나올 수가 없고. 그렇죠. 아, 이게 연결이 다 되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가게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빚내서 집 사라는 걸 사실은 막아야 된다. 하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런데 그럼요. 지금 빨리 빚을 내서 집 사라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규제를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너무 조급해서 집을 사게 되는 요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적으로. 정부 무주택자한테 정책이? 가장 좋은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빚을 내주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매년 50만 원, 60만 원 대출 이자 깎아주는 게 그게 맞는 정책입니까? 집값을 안정시켜서 1억 싸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 모여갖고 도대체 몇 년 모아 1억입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부 정책 자체가 방향 자체가 네. 지금 빚 더 내줄게. 그리고 뭐 특별한 또 대출 상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생아 나면 예. 대출해줄게. 아니요. 그럼 신생아 부부들이 예.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인가를 고민을 먼저 해보시라. 그렇네. 대출을 해주지 마시고. 그렇네. 그런데 신생아 신혼부부들은 네. 저기야 그 대출 싸게 해준대. 빨리 대출 네. 받아서 집 사야 돼. 지금 가격이 적정한 거에 대한 고민도 없이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야, 이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죠. 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예.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모셔가지고 이어서 네. 정부 정책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네. 발언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대표 만나서 부동산 시장 금리 상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